안녕하십니까. 요전에는 제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잘 안 보는데 제가 작년 19년 한 11월 말쯤 11월 18일 날 그때 첫 영상을 찍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 여러분이 시청하는 화면하고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 크리에이터가 보는 화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의 영상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8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연찮게 만난 분 중에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제 영상을 보고 아파트를 구매해 가지고 사실 경제적으로 좀 많이 돈을 버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댓글도 그렇게 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메일로 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오늘 문득 과거 영상 어떤 특정한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 영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세 번째 영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보면 샵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3번 영상, 이게 제가 작년 11월 18일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찍은 영상인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수성구 아파트 언제 사야 하나 이런 주제로 한번 찍은 영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 핵심 뭔가면 총선 전에 사라. 살 것 같으면 총선 전에 사라. 그리고 어차피 애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애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파트 값은 뜻하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6번 영상, 아직까지도 많이 보이는데 30대 수성구 아파트 어디를 사야 되나 이렇게 아주 사실 신혼부부나 30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죠. 그래서 만촌 3동에 거기 재건축될 만한 아파트, 아니면 경북고등학교 인근에 목련이나 황금 우방입니까? 그 인근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살만한 데는, 신혼부부가 살만한 거는 좀 몸테크를 하고 살만한 데는 거기하고 몇 군데밖에 없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경남타운 그 인근에 있죠. 을지맨션이나 경남타운, 그것도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 2달 전에 어떤 분 가더라고요.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서비스방님이 이야기했는 그 영상을 봤는데 다시 쭉 보고 있는데 이 너무 좀 소름이 돋더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공대 출신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경대 출신이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라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경험자가 있다. 경험자.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은 안다 하는 게, 일단 부동산에 대한 기본 용어, 그런 법규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좀 알면 기본기는 뗀 거고,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 얼마만큼 축적되고 사회 흐름, 정치적인 흐름, 진보와 보수 이런 것부터 가지고 정책적인 흐름, 제 경지를 아느냐 이런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전문가는 그렇게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초보입니다. 하여튼 작년 영상,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됐을 때 찍은 영상 3번 영상, 그리고 12월 11일 날 이때는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됐을 때 저희가 축하한다면서 하여튼 그때쯤인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30대 제 조카들 30대가 많은데 수성구 아파트 어디를 사야 되나 하길래 돈을 얻고 있죠. 수성구에 꼭 들어오고 싶으면 재건축 될 만한 거 5년 10년 보고 사라 이랬는데 그게 5년이 아니고 벌써 한 6개월 만에 난리가 나쁘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친구 한두 명, 그 다음에 가족 한두 명 이렇게 아는 사이였는데, 제 친구나 후배나 동생들은 있죠. 제가 추천해가지고 이 지역 괜찮다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공대 쪽은 좀 알지만, 그렇지만 저 영상을 보고 좀 타당하다. 이런 사람이 사셔가지고 지금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있죠. 지금 보니까 목련 같은 경우는 한 2, 3억 정도 올랐고, 황금 우방 같은 경우는 한 3억 이상, 7억 하던 게 10억 하죠. 목련은 5억 2천 하는 게 한 7억 정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한 5억 2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7억 정도 하죠. 우방은 그 당시에 한 7억 했는데 지금 10억 하고, 경남 을지도 뭡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으니까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과거 영상, 이 3번, 16번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니면 언제 수성구를 집을 사야 하나 이런 주제로 다시 한번 지금 한 8개월이 지난 이 시점, 7개월 지났습니까? 한 8개월 지났네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이제 한 8개월 됐는데, 저도 예전 영상을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한 2달 때까지는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뭐 따로 영상 이런 기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PC와 스마트폰 한 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어폰 가지고 녹음하고 해가지고 음질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나았죠. 뭐 마이크 저렴한 거 하나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 수성구 집을 사야 하나. 최근에 710 대책으로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대책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정비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성구 8월 1일입니까? 7월 31일 8일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수성구 현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물론 작년 11월 며칠입니까? 25일, 그 다음에 12월 11일만큼 이렇게 맞추겠습니까만은 또한 이 영상을 한 6개월 뒤에 들어보면 또 그때 오늘 영상이 생각나겠죠. 자, 현재는 뭡니까? 투기 과열지구다. 다 아시고 있는 거고, 대출이 40%다. 9억에서 뭡니까? 이게 구간별로 있죠. 대출 틀리죠. 15억 이상은 대출 안 되고, 9억 이상은 또 뭡니까? 20% 되니까. 그래서 9억, 12억짜리는 9억까지는 40%, 3억 6천,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20%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출이 많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대출이 안 된다. 수성구 이사하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대출이 되면 어디 됩니까, 이게? 대출이 되면 감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7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다. 그렇죠. 이제 한 달 지나면 3년 됐습니다. 18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일부 지역, 뭐 다들 아시고 있는 신규 아파트 몇몇 아파트만 뭐 상승 혹은 재건축될 만한 아파트만 폭등을 했고, 그 외의 지역의 수성구 지역은 사실 18년 가을, 겨울 그 아파트 가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2년 좀 안 되죠. 그 가까이 대출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 빼고는 아파트 가격이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합 내지는 일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최근에 20년 6월 달부터 시작은 5월 초부터죠.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단지가 뭐 코로나 사태인지 몰라도 하여튼 거래가 없다가 지금 한 2달 가량이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 B급지 수성구 B급지 아파트 뭐 그걸 소개할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지금 거래가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현황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710 대책으로 뭔가 하면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2023년까지 수성구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은 적정하다. 바꿔 말하면 이건 부동산 지인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대구의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아주 많아진다. 특히 22년, 23년은 연 한 8천 가구 정도가 오버된다 이거죠. 그때 되면 일단은 수요 공급 측면만 따져봐서는 아파트는 침체기 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인플레이션이죠. 시중에 유통되는 M2 자금, 유동성 자산이 3천조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회전하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흔히 말하는 통화 성수 값이 높아지면 시중입니까? 이 유통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2년, 23년이. 그러면 입주 물량은 많지만 돈의 가격이 엄청나게 흔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합니까? 이게 바람개비죠. 헬리콥터가 돌면서 그 주위의 일대의 먼지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돈은 7천조가 지금 3천조입니까? 풀려있지만 이게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실제 돈은 이것에서 10배, 20배, 30배가 시중에 풀린 것 같은 효과죠. 이게 통화성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수성구의 현황을 분석하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수성구의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수성구 아파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해도 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 투기과일지구 해제 가능성.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것을 가장 큰 모멘텀으로 봅니다. 수성구 향후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하면 투기과일지구 해제입니다. 역사적으로 5년 이상 투기과일지구가 유지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유지된 적도 있긴 합니다. 창원 지역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5년 이상 이렇게 투기과일 지역이 유지된 적이 없다. 과거에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은 6년 혹은 7년 갈 수도 있겠죠. 3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길면 저 볼 때는 3년 봅니다. 근데 22년쯤 되면 22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전, 그러니까 내년 가을쯤에, 그러니까 후내년 봄쯤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때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해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년 말에 올해 겨울에 백신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내년 봄, 내년 겨울 돼가지고 해제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앞으로 3년 이상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2022년까지 초저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고, 뭐 저도 알고 있고, 파월 의장부터 해가지고 뭐 다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자산 인플레이션이 22년부터 일어난다. 이런 말이 우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22년에 본격적인 자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백신이 내년에 일반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고, 그러면 22년부터 자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 라는 시각과 22년부터 대구에는 순구를 제외한 타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것이 힘이 더 세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오겠죠.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타구의 가격 상승으로 제가 몇 번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중구 대표 아파트, 달서구 대표 아파트의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 분양권인데 분양권의 거래되는 게 6억 5천, 6억 8천 이렇게 거래되고 있죠. 32평이. 자, 그래서 타구의 가격 상승을 인해 가지고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어떤 착시적인 효과, 뭐 현실적인 효과인지 모르지만 이 가격이 대구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적정하다고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래 봤을 때는 수성구와 타구에 비해서 저렴하게 보이는 이런 착시적인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에 지금 B급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뭔가 하면 지금은 수성구와 타워 뭡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투기과일지구가 풀리든지 어떻게 되면 뭡니까? 자, 그리고 70 대책에 의해서 이제 진돌은 뭡니까? 보통 똘똘한 한 척 하는데 진돌은 진짜 똘똘한 아파트로 이제 몰린다 이거죠. 그럼 진짜 똘똘한 한 척가 수성구에 흔히 말하는 최근에 올랐던 그 지역만 그건 수성구 내에서 그렇고 그것만 주구장창 올라갈 이유는 없다. 그럼 대구 전역으로 봤을 때 수성구의 신규 혹은 준신축 아파트는 진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역설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는 초양극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초양극화는 더 심화될 거다. 자,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수성구 아파트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기네요. 자, 그러면 수성구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떤 게 있을까? 아직까지도 뭡니까? 수성구 아파트는 미분양 주택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중동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 존재합니다. 뭐 융자도 많이 되지 않고, 뭐 중동은 사실 수성구이긴 하지만 조금 중구, 남구하고 가깝고 학군이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일단 미분양이 아직 다 소진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 미분양이 있는 걸로 봐서는 수성구는 아직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늘 하는 이야기가 대구 아파트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대구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서울 인구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오히려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는 역설적인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인구론적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게 맞든 틀렸든 간에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대구 인구가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이 떠나가고 있다. 이것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예, 그렇죠. 대출 규제. 예, 그러니까 투유가일 지구이면서 또 뭡니까? 710 대책 뭐 여러 가지 있죠. 대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710 대책의 영향으로 투자 수요가 이제 감소하죠. 취득세 8% 내린다.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수요보다는 유주택자, 1주택자가 투자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사는 수요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잠시 멈칫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같으면 취등록세만 1억이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좀 꺼린다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잠시 스탠스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이거죠. 잠시 관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취등록세나 보유세나 뭐 양도소득세 뭡니까? 이걸 좀 지켜보다가 돈 투자할 데 없으면 다시 컴백하겠죠. 컴백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하자가지고 향후 2년들을 대비해가지고 취득세 8% 내고도 사야 되겠다. 이런 되면 이제 또 달라지는 상황은 하여튼 간에 7월 10일 대책으로 투자자가 잠시 멈칫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 부동산 시장 아파트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공급 물량. 2022년부터 해가지고 약 8,000세대, 22년, 23년 해가지고 16,000세대가 공급 과잉입니다. 입주다 이거 입주가 16,000세대가 남는다 이거죠. 그럼 대구 전역에 입주 물량 과다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거다. 그러니까 2011년, 12년과 같은, 2009년, 10년, 11년, 12년과 같은 그런 침체기가 올 거다. 그러면 수성구를 제외한 타구가 이렇게 침체기 오면 수성구도 따라가지고 침체기 옵니다. 그렇죠? 한 가족 중에 뭐 형이나 누나가 다 어려운데 혼자 동생만 잘 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이런 시기가 와야지만 어떻게 보면 수성구의 투기과일 지구가 해제될 겁니다. 그럼 22년에 대구 전역이 좀 어려워지면 수성구는 투기과일 지구가 해제되게 않겠는가. 이거는 단적인 부정적인 시각이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지금 아니면 언제 수성구 집을 사야 되나. 뭐 지금 아니라도 언제 수성구 집을 사야 되나. 제가 작년 11월 달에 찍었던 세 번째 영상, 수성구 아파트 언제 사야 합니까? 16번째 영상, 12월 11일 날 찍었는 거, 30대 수성구 아파트 어디를 사지라는 이런 주제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언제 수성구 집을 사야 되나? 여러분이 선택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청약을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청약을 바로 넣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청약 넣는다고 됩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매를 하시고 수성구에 아파트를 청약을 넣겠다. 지금 구매하시고 뭐 살면서 뭡니까? 이제 청약하는 단지가 나오면 처분 조건부로 해가지고 청약을 넣죠. 당첨이 되면 뭡니까? 입주할 때 기준주택을 팔면 되죠. 자, 1번을 선택할 거냐? 아니다. 710 대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기다려 보면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수할 생각이 있다. 자, 2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다. 부동산은 지금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이번 정부에서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이 반드시 올 거다. 나는 기다리면서 부동산이 한 20%, 30% 하락이 되면 그때 사겠다라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에도 실제 이런 분도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겁니까? 저는 있죠. 한 몇 달 지켜보다가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 그렇죠. 물론 내가 지금 구매했는 아파트가 향후 한 10년 정도 살만한 충분한 애가 커가면서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큰 평수면서 이사갈 필요가 없다. 그럼 사가지고 계속 있으면 되죠. 그럼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 들어도 한 10년 이상 살 건데 그러면 뭡니까? 이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뭡니까? 희극이듯이 이 부동산 시장도 뭡니까? 1년, 2년, 3년 단기로 보면 출렁이지만 한 10년을 보면 있죠. 이거는 물가 상승만큼 상승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붕괴됩니다. 그렇죠? 모든 물가는 다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경제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서민들을 좀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모든 물가는 있죠. 모든 물가는 한 2%에서 한 3% 정도
조금 더 보면 한 5%까지죠. 한 3%까지는 이렇게 모든 물가가 상승해줘야지만 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월급도 매년 2%, 3%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매년 물가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한 3%씩 떨어진다. 그럼 이 성장이 아니죠. 그렇죠? 쇠퇴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한다. 저는 한 10년 동안 살 아파트 있죠. 지금 구매를 한다. 아니면 능력이 안 되면 아파트 수성구 좀 저렴한 아파트로 사가지고 있죠. 청량을 노리는 게 이게 맞지 않을까. 아니다. 어떻게 보면 710 대책이 아직 입법 예고도 안 됐고 시행도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한 10월달, 11월달 그때 매수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3번과 같은 경우는 있죠. 3번과 부동산 하락을 기다리면서 관망한다. 이게 이제 과연 이게 될 거냐 이거죠. 물론 이게 되면 참 좋겠죠. 참 좋습니다. 부동산 좀 한 20% 하락했을 때 있죠. 그때 기회를 딱 잡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죠. 근데 지금 정책이 뭔가 하면 1가구 1주택 이거를 뭐 입법화 시키자 이런 주장도 있죠. 근데 1가구 1주택이 되면 있죠.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수성구 전역이 만일에 1가구 1주택이다. 1가구 1주택이다. 그럼 타구에서 뭔가 하면 여기 이사 들어오려고 하면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이 빠져야지 이사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만일 한 5억 정도가 시세인데 이 사람이 10억을 불렀다. 10억을 불렀다. 나는 10억 주면 팔고 다른 거로 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팔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비이상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그리 될 일이 없겠지만 전 국민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은 있죠. 실제 유럽에서는 이런 국가 한 국가 있죠. 신문에 났는데 그런 국가에서는 뭔가 하면 한 가구에 3대가 걸쳐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량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 그런 영상을 많이 보시길래 그리고 그 영상으로 돈을 버신 분도 많다고 하길래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3번 영상과 16번 영상이던데 뭐 수성구 아파트 언제 사야 되나, 그 다음에 30대 수성구 아파트 어디를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었던데 뭐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뭐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음성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영상을 지금까지도 애청을 하시는 걸 보고 오늘 제가 수성구 아파트 언제 사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수성구 아파트를 사야 되나 이런 주제로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있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 당시에 제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많이 버셔가지고 저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니까 뭐 제가 바라는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몫으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